안녕하세요. 네, 에루샤 B2B 첫 번째 교육 시간입니다. 챕터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명품 판매에 대한 개론이라고 해서 명품 판매를 하실 때 알아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 내용은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급받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명품 상품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첫 번째 챕터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명품 상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자본금과 나한테 맞춰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 시장 상태 및 명품 판매 개념에 대한 설정. 첫 번째 시간, 어떤 개념 설정을 하시는 시간이라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명품 시장 상태, 명품 판매 개념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명품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비율이 12%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판매 비율이 12%. 나머지가 그럼 88%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온라인 비율이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이커머스 전체로 따져본다면은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에 대한 판매 비율이 지금 평균 49%예요. 연마다 1에서 한 2% 정도씩 온라인 시장 전체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곧 내년 정도면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역전이 되는 형상이 나타날 텐데, 그에 비해서 명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 비율이 현저히 지금 적죠. 그럼 이게 현저히 적으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이 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서 메리트가 없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아직 개척이 안 된 아주 과도기적 시장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두 번 후자처럼 아직 과도기적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 전문 업체들에서 2025년 불과 3년 후면 이 비율이 30%가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 시장 대비로 따져서 250%, 2.5배가 상승하는 시장이고, 이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온라인으로도 소비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사더라도 이 상품이 정품이다라고 이제 고객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고, 온라인에서 사면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힘든, 발품을 팔아서도 구하기 힘든 상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키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가의 상품만 생각을 하시는데, 명품도 거의 뭐 20만 원대부터 많게는 이제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시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타겟 금액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제가 적어놓은 뭐 트렌디나 캐치패션, 머스티, 발란 같은 명품 판매 플랫폼들의 마케팅적인 것들이 가장 주요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이슈라든가 해외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만 명품을 사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물려서 지금 이런 명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 비율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업체들의 특징은 모두 다 매스미디어로 광고를 집행했던 그런 다 업체들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4개 다 업체 하진 않고요. 교육 동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발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뭐 그 TV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하는 업체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TV 광고들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들한테 브랜딩을 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명품도 이제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구나라고 고객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중요한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품 판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매 대행 방법이 있고 병행 수입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구분해 주셔서 통관 내주체, 해외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통관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대행이 되고 병행 수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매 대행은 이제 개인 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이름으로 개인 통관을 하면 그냥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행 수입은 사업자 이름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구매 대행은 현재는 업태가 도소매로 종목이 해외 직구 대행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매 대행 서비스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업인데, 이거 뭐 형태가 지금 도소매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돌아왔다 뿐이지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쉽게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은 거는 심부름 센터, 그러니까 심부름 값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0원 주고 100원짜리 사와 50원 더 심부름값 해. 약간 이 느낌이 바로 구매대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상품 소싱이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1000만원짜리 팔든 500만원짜리 팔든 일단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내가 자유롭게 상품 소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테스트나 브랜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이거 만약 병행 수입업자면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상품이 한국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겠어. 네, 그렇고 병행 수입 업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품 소싱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반면에 구매대행은 상품이 무제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인 상품 조사 정도만 하시고 상품 올려보고서 반응 없으면 그냥 내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품 테스트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 자료가 없다.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상품을 살 때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매출 신고할 때 다 매출로 신고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고객이 100만원 결제하든 200만원 결제하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나의 실제 마진만 매출로 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입이 안 잡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세무사나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만 엑셀로 정리해서 나 이 상품 어디서 고객이 샀고, 주문번호가 있으면 좋겠죠. 주문번호가 이렇게 되고, 고객이 얼마 결제해서 내가 얼마에 사서 마진을 이렇게 신고를 한 거야 라는 엑셀 자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간이가세자 경우 연 8천만 원까지 일반 가세를 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마진만 매출로 잡기 때문에 간이가세로 굉장히 오래 머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은 고객이 신청하더라도 내 마진 부분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할 때도 이러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매 대행은 이건 명품뿐만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분들은 CS가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는 이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배송의 이슈든 뭐의 이슈든 간에 어쨌든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배송 기간이 길어짐으로 따라서 다른 판매 방식보다 CS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난 CS 전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대행 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행 수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CS를 안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그냥 판매 매출을 그냥 포기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병행 수입은 뭐냐? 말 그대로 일반적인 판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상품을 매입해 와서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병행 수입은 부가세 받을 매입 자료들이 발생이 되겠죠. 해외 상품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통관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될 때 그때 관부가세가 무조건 발생이 되죠. 관부가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으로 매입 자료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내가 상품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수로 발생이 되죠. 이 자본금은 솔직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병행 수입 내 재고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 분명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나 병행 수입하고 싶은데 도대체 최소 자본금은 얼마 필요하느냐? 이거는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을 같이 공존하느냐, 병행 수입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병행 수입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3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후 분대에서 3천에서 4천 정도 하시면 수익률이 대략 한 400, 다 팔았을 때 400에서 500, 600 그 정도 선이 되니까. 근데 생각을 잘못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나 4천만 원을 가지고 대충 20% 마진 해갖고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벌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일반화에 어쩌면 굉장히 오류죠. 이 상품을 모두 다 팔아야 800이 나오고 이 상품을 다시 사입하는 데까지 기간까지 필요하니까 대략 내가 이 상품을 돌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보다 마진이 훨씬 적겠죠. 다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병행 수입 상품들은 명품 구매 대행 대비 CS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상품이 정말로 국내에 있느냐라는 CS가 많으실 거고, 아니면 구성품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CS들, 그리고 상품 받고 나서는 이게 정품이 맞느냐 이런 CS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당연히 구매 대행보다는 훨씬 더 CS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는 셀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른 건데,
그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가시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 촬영도 해야 되고, 뭐 CS도 해야 되고, 그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무조건 직원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행 수입하실 때 말 그대로 내가 재고를 안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편인데요. 이 명품은 특히나 이제 브랜딩의 끝판왕인 거죠. 브랜딩이 이미 다 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사입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적게 가져가실 수 있다. 명품은 무조건 팔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뭐 무작위적으로 사입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거 대비 이거 잘 나가는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확실히 좀 줄이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행 수입 구매 대행만 비교해 보자면은, 병행 수입은 일정 자본금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매 대행은 주문 시 오더 금액만 필요하다. 하지만 구매 대행도 비용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소자본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품이 가진 이제 객단가 때문인데요. 객단가가 명품백이 나가는 경우는 이제 액세서리 소품, 그러니까 스몰 레더라고 불리우는 지갑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객단가가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상품을 사입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완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은 소자본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재고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노트북 하나, PC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를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 없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적으로 해외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판매에 대한 배송 기간이 짧죠. 내가 다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 보니까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배송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 대행은 고객이 주문한 이후에 주문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현지에 재고가 있는 경우는 배송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 근데 이것도 재고가 있을 경우고요. 재고가 없다거나 이 상품이 인기 상품이다거나 아니면 대기 상품들 앞에 다른 셀러분들의 주문건들이 다 많은 상황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배송기간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 배송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더 많이 발생된다? CS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명품은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몇만 개, 몇십만 개씩 찍어내는 상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재고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재고가 없는 거고, 국내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싸게 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품을 해외에다가 구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명품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은 구매 대행 대비 높은 마진을 볼 수가 있고, 구매 대행은 병행 수입 대비 낮은 마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명품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이 제일 싼 거죠. 가격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병행 수입 업체들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 이후에 상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판매가를 더 높여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마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 재고다, 나 이거 상품 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 대행 제품들보다 좀 더 마진을 보셔서 판매하셔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 대비는 무조건 병행 수입이 좀 더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도 더 유리하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명품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제일 싼 거죠. 가격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제일 싸요.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 가격 오르는 거는 브랜드맘이기 때문에 1년에 최대 6번까지 올린 경우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러면 구매 대행 상품은 내가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매번 체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주문이 들어올 때 가격을 확인하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주문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현지가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돈을 내셔야 된다라고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지가 않다. 재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국내에 재고가 없거나 국내에 없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구매 대행 업체분들에게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그냥 올리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브랜드 정책이 바뀌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라이센스를 가지거나, 그리고 저희가 뭐 브랜드와 협약이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매 대행 병행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라서 브랜드가 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브랜드가 뭐 물건을 안 주면 저희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업의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리셀러를 좋아하지 않고요. 네, 브랜드에서는 리셀러를 좋아하지 않고요. 당연히 정식으로 된 뭐 어디 코리아 이런 쪽에 상품을 납품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리셀러를 뭐 막진 않을지언정 리셀러를 막 도와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브랜드 주축으로 브랜드가 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적어놓은 거는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은 셀러분들이 큰 덩어리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브랜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저희는 맞춰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아래 나왔던 것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이다. 네. 이게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브랜드의 뭐 이제 전체적인 주류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은 또 다른 분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셀러분들 중에서는 딱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시장에 좀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장 모든 게 딱딱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의 원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베스트 상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를 이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을 많이 하는 것도 다 이제 베스트 상품을 그 중에서 뽑기 위함인 거고, 베스트 상품이 되면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의 이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명품 같은 경우는 재고도 많지가 않다라고 했죠. 내가 이 상품이 베스트 상품이 되더라도 이 상품을 무조건 내가 사입을 하고 소싱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인 베스트 상품을 만들기보다 그냥 잘 나가는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들을 기준으로 판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되면 CS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내가 주문량에 따라서 구매 대행도 자본금이 필요할 수도 재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외에서 이제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 이제 카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뭐 페이백 높은 카드를 이용하셔서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카드 수수료 3.5%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하실 수 있는 뭐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이제 판매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될 건데요. 크게 이제 한 4가지 분류로 나눠놨어요. 자사몰, 오픈마켓, 전문몰, 종합몰,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눠봤는데요. 자사몰이라는 거는 호스팅 기반으로 가진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호스팅이라는 거는 뭐 카페이사를 이용한다던가 메이크샵을 이용한다던가 고도몰을 이용한 이제 뭐 www. 하면서 이제 그 도메인을 가진 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누구나 판매하실 수 있고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셔서 판매하는 거를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뭐 롯데온, 스마트 스토어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몰 같은 경우는 특정 카테고리들만 판매하는 것들을 전문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명품 전문몰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머스티, 발라, 트렌디, 리본즈, 피레이 등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특정 카테고리가 아닌 뭐 쌀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게 이제 종합몰인데, 종합몰로는 이제 저희 SSG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몰은 자세몰의 종류, 그러니까 호스팅사 등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이 있겠고요.
아이맵, 식스샵, 마이소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띄어쓰기를 한 이유는 메이저급과 이제 마이너급으로 좀 나눠놨어요. 네.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는 뭐냐면 메이저들은 이미 어떤 제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 세팅하실 때 조금 편해요. 하지만 모든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게 네, 좀 어떤 단점이고요. 아이맥, 킥스샵, 마이도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내 맘대로 꾸민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쉬우실 수 있으나 나중에 그 몰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어쩌면 제휴도 안 돼 있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용은 대부분 아래 이제 마이너라고 하는 분류는 저런 데들은 비용이 거의 발생이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페집사나 메이크샵 구독물들은 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이 자사몰 운영하실 때 장점은 판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내가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들을 붙인다고 하면은 다 동일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피지사를 연결할 경우 판매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가 되고요. 내가 영세사 입장할 경우는 이게 2%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에 대한 DB들이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DB를 가지고 내가 마케팅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간접경영 콘텐츠들을 내가 만들어내기 굉장히 용이하다. 간접경영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후기나 게시판 글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정산들이 피지사를 이용할 경우 결제 완료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는 게 약간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몰들은 구매 확정 기준으로 정산이 되지만, 이렇게 자사몰은 피지로 결제가 될 경우, 피지, 여기서 말한 피지란 이니시스나 뭐 다날, 뭐 토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결제 완료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보내지 않더라도 비용이 정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당연히 단점도 다 있겠죠. 처음에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초기 세팅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상품 등록하면은 누가 알아서 저희 사이트에 찾아오겠어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랑은 연동을 해주셔야 되고,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을 하게 되면 클릭당 요금이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그 비용이 무조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호스팅 비용. 제가 호스팅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다 등급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3만 원대, 5만 원대 이용하시면 대부분 충분히 모든 기능 쓰시면서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카테고리 자사몰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런 CPC 요금 이외에도 마케팅 비용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명품 같은 경우는 이미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이버 쇼핑 연동에 대한 CPC 요금 이외에는 다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운영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문도 안 들어오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셀러한테 유리한 판매 방식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마켓이 있는데요. 오픈마켓으로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롯데온, 스마트 스토어들이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손쉬운 입점이니까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각 플랫폼들이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광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트래픽을, 여기서 말하는 트래픽은 방문자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트래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산이 그 자사몰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정산 느리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완료 시점 2개월 말일 70%, 2개월 말일 3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뭐 3달까지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오픈마켓들은 당연히 전품 소명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면은 전품 소명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 판매처별, 판매 정책이나 그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상이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사몰 대비는 수수료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뭐 상품 등록하는 거 다 뭐 괜찮은데요. 쿠팡은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구매자 위주 스토어죠. 그래서 구매자가 중도에 클레임을 걸어서 직권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 해외에 배송 중이거나 이럴 경우, 해외에서 상품이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냥 취소를 해버리면은 중간에 그냥 상품이 그냥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으로 구매 대행 판매하시는 거는
아예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병행 수입으로 판매하시는 거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묶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품 전문물들이 있겠죠. 머스티, 트렌비, 발란, 피레이, 이본즈, 모노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던 이런 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플랫폼들도 있고 모노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점은 뭐냐?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제외 낮은 수수료다. 가장 비싼 데가 이제 머스트잇인데 판매 수수료 부가세 포함 8.8%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 다 이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빠른 정산. 거의 오픈 마켓들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구매 확정 기준으로 거의 9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다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가지죠. 목적 구매 트래픽이다. 머스트잇을 내가 들어가는데 명품을 사러 들어가는 거지, 굳이 구경하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명품을 구매하려고 아니면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이나 아니면 머스트잇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해놨을 때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머스트잇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적 구매 트래픽들이 높다라. 그리고 가격이 높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솔직히 가품업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스트잇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기서 사면 정품이지라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매스미디어 광고는 지금 제가 처음에 작성할 때만 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은 반란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돌아가면서 계속 할 거라서, 매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면 확실히 그쪽으로 트래픽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은 그 상품 등록이 좀 복잡해요. 어렵고 연동이 되는 경우도 흔치가 않다 보니까 내가 대부분 하나하나씩 올려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걸 해주는 상품 등록 연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싸요. 5개 몰 연동하는데 월 50만 원씩 내야 되고, 그 이상 10개면은 이제 100만 원. 그 이상 하시려면은 그 이상 스토어 연동하시려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냥 개별 상품 등록 하셔야 되고, 특히나 초반에는 거의 다 그 개수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 제한 이상 내가 상품 등록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그 프로그램 안 쓰시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등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점도 오픈마켓 대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락이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당연히 왜냐면은 이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대비 내 입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몰. 종합몰은 이제 제가 SSG를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신세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입점을 하면 고객이 이게 신세계에서 판매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격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 방어가 되더라도 정도껏 돼야죠. 왜냐면은 그 판매 수수료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오픈마켓 대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대비 가장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입점도 당연히 오픈마켓 대비 어려워요. 왜냐면은 판매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판매 이력이 있어야 아마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시에는 그냥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비싸게 팔면은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마진율을 갖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시에는 마진율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병행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SSG도 입점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챕터 1 상품 판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상품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